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질시대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치질시대 아닙니다. 치질은 똥꼬에 병이 나는 거고, 시간 관계가 없어가지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치질 얘기 잔뜩 해줄 수 있는데, 나 치질에 거의 준 박사가 됐었는데,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나 치질 걸려본 적 없거든. 내가 왜 치질에 대한 박사가 됐냐면, 내가 군대를 딱 갔더니 우리 고참이 딱 나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야. 딱 그때는 옆으로 찔르기만 해도 이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거든. 긴장 바짝 들어가 그런 상태에 오더니 나한테 이러고, 너 혹시 치질에 대해서 아냐? 이러는 거야. 내가 알겠냐? 그치? 저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내가 진짜 밥 먹기 바로 전에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으면서,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에 나한테 확인을 시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네!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갈굼과 그 다음 뒤통수 연락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일 또 물어본대. 겁나 짜증났어.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쌩 지랄했던 그 고참이 나중에 진짜 치질에 걸려온 거야. 치질에 걸려온 게 아니라 치질에 걸렸어. 그래 질려가지고 이 새끼들 개또라이, 쌍또라이인 게, 야 똥꼬가 엉덩이 사이에 똥꼬 있잖아. 그걸 막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야 이거까지 했던데 이거 봐라 이러면서, 야 병신 또라이 새끼, 나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았어. 나 보래. 봤지 뭐. 그래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치질에 대한 간략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 지질시대, 과거 역사시대를 얘기해요. 역사시대 이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질시대부터 지구의 탄생은 태양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 시기가 바로 46억 년분이야. 그래서 46억부터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이 지질시대요 크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싸가지 시대로 나누게 되거든. 이 싸가지 시대로 나누게 된 가장 큰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요 싸가지 시대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생물계의 큰 변화는 뭘 보고 알았냐? 바로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알아냅니다. 그걸 뭐라고 해?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화석.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책에 없는 거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지각 변동, 예를 들어서 지각 변동이 없으면 땅이 쌓일 때 이렇게 쌓이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쌓여요. 차근차근 쌓일 거야. 그리고 보나파차 번데기, 아래층에 있는 게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고 그 다음 3등이야. 맞아? 맨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다는 얘기야.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도. 그런데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이렇게 쌓인 애들도 있어. 위에는 이런 식으로 휘어졌는데 아래는 이런 식으로 쌓였어. 그럼 우리가 뻔하판차 번데기지. 어떤 거? 여기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좀 틀리네? 그치? 그러면 여기 쌓였을 때하고 여기 쌓였을 때 환경이 틀렸겠네. 그럼 환경이 틀렸으면 어떻게 돼? 요 사이에 아주 커다란 전지구적 지각 변동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 고생되면 여기는 중생되고, 여기가 중생되면 여기는 신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우리는 요건 뺍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질시대의 분류 기준은 바로 대규모 지각 변동은 빼고 생물계의 큰 변화만 가지고 따져지는 거야. 이때 이 생물계의 큰 변화는 땅 속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답을 뭐라고 합니까? 화석이죠. 그래서 밑줄 쳐. 화석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서 총 싸가지 시대를 나눴다. 그때 이 싸가지 시대는요, 46억 년부터 5억 4천만 년까지 선캄브리아대, 가장 길죠. 그 다음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 고생대, 6,600만 년까지는 중생대, 그 다음 나머지는 신생대야. 현재가 신생대란 얘기야. 됐지? 그때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그럼 어디야? 중생대지.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언제야? 고생대지.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 5, 4, 2, 5, 66번. 요 정도 외워야지. 됐지? 그래서 5, 4, 2, 5, 66번.
이걸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지금은 없었지만 선생님은 어렸을 때, 니들 나이였을 때 이런 광고가 유명했습니다. 삐삐쳐 이런 거. 삐삐 모르지? 아, 너 어떻게 알아? 너 내 나이야? 근데 이 삐삐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남기는 거야. 거기 음성 메시지 이런 걸 남기는 데인데 그 음성 메시지에 만약에 목소리 변조하거나 노래방도 가능했어. 전화 들고 노래도 하고. 그때 그 유명한 사이트가 700-5425였어.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요. 700-5425 이런 식으로 딱 치잖아? 그럼 뭐가 탁 나와. 광고가 나와. 그 광고에 지금은 슈퍼스타들 많이 나와요. 유승범, 뭐 공효진 뭐 이런 애들. 아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는데 기억 안 나. 그래서 외울 때는 5425 66번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 5425 66번. 노래방에 5425 66번 뭐 있지 않을까? 응?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거 성칸부리아대 제일 길고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다. 그 다음 재밌는 거 여기는 쌩쌩쌩이 들어가 있지. 맞지? 맞지? 쌩쌩쌩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생물계가 발달했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는 생물계가 거의 있었다 없었다. 거의 발달하지 않았지. 원시지구였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화석이 거의 없어. 여기는 화석이 많아요. 생물계가 크게 발달해서. 그래서 여기를 원생이연이라고 하고 여기를 현생이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몰라도 돼. 알겠지? 화석은 이때부터 많아졌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지지시대 구분은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다. 그리고 니네 요 대를 좀 쪼갤 거야. 그럼 기라고 해요. 기. 그럼 기를 또 쪼개면 새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때 이 고생대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요기가 바로 뭐냐?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그럼 캄브리아기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선자를 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산캄브리아 시대에는 뜻이 뭐야? 캄브리아기 먼저 있다. 앞에 있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화석이 별로 없었고요. 여기부터 화석이 많았고 전체 시대 중에 제일 길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꼴찌. 됐죠?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관심 있는 것들 나옵니다. 외워둬야 될 것들 드디어 나옵니다. 밑에 2번 화석입니다. 화석은 별표하시고 화석은 별표하시고 일단 이 화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밑줄 친다. 화석은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때 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되지. 많은 개체수. 그 다음 두 번째, 몸에 단단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단단 부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 빨리 안 썩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급속한 매물과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 빨리 매몰돼야 된다는 얘기야. 빠르게 매몰돼야지 안 썩습니다. 됐니? 그 다음 여기엔 빠져 있지만 지각 변동을 조금 받아야지. 지진과 화산 같은 거 받으면 땅 속에서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여기에 화석화 작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화석화 작용은 몸에 있는 부분을 그치?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이라든지 몸에 있는 탄소 성분만 남는 거, 탄화 이런 걸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잘 봐.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주변에 땅에 매몰돼 있었어. 몸이 단단해. 내가 썩기 전에 땅이 먼저 굳어버렸어. 땅이 굳어버리면 틀이 남겠지. 내가 있는 틀. 그 다음은 이제 썩어서 어떻게 돼? 없어졌어. 그러면 안에 틀이 있을 거야. 틀에 뭔가 새로 들어온 녀석이 그 틀에 그대로 들어와서 굳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석이라고 하는 거지. 됐니? 아니면 생물체에서 탄소 성분만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싹 다 날아간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탄화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몰드하고 캐스트가 있는데 이 몰드 화석은 틈만 남은 거야. 그 다음 캐스트 화석은요. 이 틈에 뭔가가 채워진 걸 우리가 캐스트 화석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어빵 틀이 몰드야.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을 만들어서 붕어빵이 튀어나오지? 그치? 그건 캐스트야.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도 화석이다. 발자국도 화석이고 됐어? 공룡 알! 알은 알처럼 생긴 돌이지. 그것도 화석이야.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제 화석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표준 화석이고요. 두 번째, 과거에
환경을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그래서 밑줄 칠 거 바로 뭡니까? 서식지의 환경이나 그 다음 두 번째 지층의 생성 시기, 요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화석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표준화석입니다. 이 표준화석이 바로 뭐야? 지질 시대를 구분해 주는 거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야. 이것도 암기야. 여기다 암기라고 쓰지 말고. 어차피 둘 다 외워야 되니까. 이거 둘 다 암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쓰는데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물론 이거 말고 또 외울 것도 다 써줄 거야, 이따가. 자, 그 다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녀석, 이게 바로 표준화석이고요. 그 표준화석에는 쫙 이런 것들이 있지. 이따가 써줄 거고요. 이 표준화석의 특징은 뭐다? 그 시기만 살아야 돼. 그 시기의 표준이다란 말은 평균이다란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생존 범위가 넓어야지만 표준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됐니? 그 다음 이제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고사리 화석을 발견해. 어디서 고사리 화석을 볼 수 있느냐? 온난다습한 육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땅을 파봤더니 고사리 화석이 나온 거야. 어이? 여기가 과거에 뭐였단 얘기야? 온난다습한 육지였단 얘기지. 현재 산호는요, 얕고 따뜻한 바다에 나. 우리 동네를 딱 파봤더니 산호가 나왔어. 이건 과거 여기 뭐였었단 얘기야? 얕고 따뜻한 바다였었단 얘기지. 근데 지금은 육지잖아. 땅이 위로 솟아올랐겠구나. 융기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맞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바로 시상화석, 요게 바로 시간에 따른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환경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밑줄 쳐. 지층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호하고 고사리입니다.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그 다음 고사리는 온난다습한 육지. 참나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알아도. 됐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봐주고서 우리가 과거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지. 오래 살아야 돼. 그 다음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겠지. 특정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분포 면적이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됐니? 그래프를 그려보자. 생존 기간이고요. 여기다 기간이라고 하자. Y축으로. 여기는 분포 면적이고요. 여기는 생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띵띵띵띵띵 십자가를 그릴 수 있지. 자,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녀석, 특정 기간에 넓은 면적에서 살아야 되지. 그치? 특정 짧은 기간에 넓은 면적이니까 이게 바로 표준화석이야. 이렇게. 됐니? 그럼 시상화석은요, 옛날도 살고 지금도 살아야 되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분포 면적은 좁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에 시상화석이야. 됐지? 소원이 적었어?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오른쪽에서 필기할 겁니다. 지금 필기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바로 뭘 할 수 있다?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과거, 환경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화석을 이용해서 뭐 알 수 있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과거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지. 이때 이 과거 환경 변화는요, 주로 시상화석 이용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표준화석을 쓸 수도 있어요. 육지에서 우리가 땅을 파봤더니 바다화석이 발견됐어. 이거 생물들이 살았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는 과거에 바다였다. 지금 육지로 융기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 수륙 분포의 변화. 이 수륙 분포의 변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용어 좀 잘 알아두세요. 바닷물 위로 육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융기야, 융기. 그 다음 바닷물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융기의 반대말. 이런 걸 침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도 알아주셔야 돼. 그때 융기하고 침강을 통해서 수륙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육지를 만드는 운동, 이런 걸 조륙운동이라고 해요. 조륙운동. 만들 조자, 육지. 이게 뭐라고? 조륙운동이야. 됐지? 그 다음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요, 과거 환경 변화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나와요. 됐지? 자, 5, 4, 2, 5, 66번이니까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성판물이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현재 평균 기온이 몇 도야?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여기가 평균이야. 따뜻하고 차가울 때 평균 기온이고요. 이 평균 기온에서 잘 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내리락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빙하기에 해당되는 거야. 니네 오해하시는데요. 빙하기는요. 온 세상이 아이스에이지가 아닙니다. 알겠니? 빙하기는 빙하의 면적이 늘어난 걸 빙하기라고 하는 거야. 빙하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평균 기온으로 따지면 5도만 떨어져도 빙하기입니다. 알겠니? 됐어? 그러면 북극에 있던 빙하가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오케이? 하지만 적도는 빙하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아이스에이지를 보면 메머드씨가 그치? 따뜻한 남쪽 나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미리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보니까 빙하기 있어 없어? 없죠? 빙하기 없어요. 여기 빙하기 없어. 근데 웃긴 거 빙하기가 없는데도 중생대에서도 대멸종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포인트죠. 알아둬라 미리.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뭐야? 초대륙입니다. 초대륙. 이걸 일명 뭐라고 해? 판게아라고 해. 근데 이 판게아가 어디에 있었어? 남극하고 붙어 있었어. 남극하고. 그럼 남극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었단 얘기야? 지구에서 남쪽에 있었단 얘기지. 그치? 얘네들이 하나였던 증거가 뭐야? 메조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애들 분포가 일치하거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뭉쳐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다 퍼지기 시작한 거야. 맞아?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어? 고생대 말에 이걸 뭉친 다음 중생대부터 분리되고 신생대 때 지금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화석을 이용하면은요. 과거 지질시대와 과거 환경, 수륙분포 이런 걸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구 역사를 알 수 있지. 지구 역사. 지구 히스토리. 땅을 파보면 다 있다는 얘기지. 자, 넘기세요.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거 싹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싹 다 특징들 다 알아두셔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선캄브리아대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46억부터 5억 4천만 년까지 제일 긴 시기입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지구가 초창기에 안정화되면서 그치? 무슨 일이 벌어져? 물속에서 최초의 생물체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 최초의 생물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화학 진화설이라는 걸 믿는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한 생물체가 우연히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물체가 또 다른 생물체 진화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요 모양 요꼴 우리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걸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믿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할게.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합니다. 바로 뭐야? 밑줄 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 오존층은 언제 형성되느냐? 고생대 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이기 때문에 지구 자외선이 너무 강해. 태양의 자외선이 너무 강해. 그래서 지구 지표면에는 아무런 생물체가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밑줄 쳐. 바다에서 최초로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거예요. 이게 최초의 생물체입니다. 이거 간단한 녀석일까? 복잡한 녀석일까? 되게 간단한 녀석이었겠지. 얼마나 간단해? 아마 이런 녀석이었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세포막이 있었고 세포질이 있었고 핵이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핵막으로 감싸서 그 안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그런 애들이야. 이런 걸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마 세포막이 있었고 세포질도 있었고 그 다음 DNA가 곧장. 핵은 없었고 핵막은. 아마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해. 그런 애들이었을 거야. 그런 애들끼리 있다가 드디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드디어 탄생했지. 내가 맨날 칭송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 누가 나왔어? 성은 남씨고요. 이름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균님. 남세균님이 드디어 등장하신 거야. 이 남세균이 최초의 무슨 세균이라고 했어? 광합성 세균입니다.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신 이 남세균님께서 드디어 선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하셔. 이제부터 뭐를 하는 거야? 바닷속에 산소를 무궁무진하게 광합성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바닷속에 산소가 그득그득 차니까 이 그득그득 찬 산소들이 육지 위로 올라가겠지. 대기 위로 올라가면 대기 위로 올라간 O2가 햇빛에 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O로 나눠져. O로 나눠져서 있는 산소가 옆에 있는 O2하고 결합을 해. 그럼 뭐가 되겠어? O3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져. 그럼 남색임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드디어 고생대가 되면 드디어 땅속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갈까? 괜찮네? 그치? 이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최초의 육상생물이 된 거죠. 맞아? 그래서 최초의 육상생물 되면서 이때부터 인간의 기원이 만들어진 거지. 맞잖아? 그때 육지로 올라온 애들이 우리의 조상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남색인님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나온 거지. 맞아? 됐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이 남색인들이 모여있는 그 화석이 바로 뭐냐?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 35억 년 전에 출현한 남색인이 활동 흔적 밑줄 쳐. 이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야. 그 다음 두 번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했어. 이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곳에 바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무리를 모여서 화석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벌레라든지 해파리라든지 이런 애들. 그래서 동물군 화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특징, 이 성캄브리아는요 화석이 매우 드물습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 따로 없어요. 그럼 화석이 매우 드문 이유 시험 문제에 잘 나와. 어떻게? 아까 화석이 만들어진 조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지.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지고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여기다 이제 필기 좀 할게요. 화석이 매우 드물다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매우 드문 이유 첫 번째, 개체수가 적었을 거야. 그치? 두 번째, 몸이 안 단단했겠지. 원시 생물들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지각 변동이 많았지. 그러니까 다 부서졌을 거야. 요 세 가지가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매우 드문 이유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대충 배웠고요. 자, 이제 고생대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외울 게 천지삐거리요. 자, 일단 고생대. 이 고생대부터는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써줄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생물체들이 증가했습니다. 바닷속에도 폭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육지에도 올라와서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한 거야. 그래서 일단, 제일 특징이 여기 있죠. 해양생물이 번성하였으며,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대. 밑줄 쳐. 육상생물이 출현. 최초의 육상생물입니다. 이 고생된 데는 최초 시리즈가 많아요. 됐니?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육상생물은 어떤 놈이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처음에 바다 살다가, 그치? 바다에 살고 있는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은 새끼들이죠. 엄마가 너 육지 가면 죽어. 그래 갈 거야. 그래 갈 거야. 가가서 그래서 갈 거야 할 거 엄마 말 안 듣고 가보니까 그 전에 형아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말 더럽게 안 듣고 올라가다 보니까 괜찮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바로 요 애들이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집을 나가서긴 나섰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립잖아. 왔다 갔다 했을 거야. 맞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양서류라고 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일단 고생대의 제일 대표적인 애들 어떤 애들이 있느냐? 잘 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류가 발달했을 거야. 물속에서. 그 다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했으니까 양서류 발달했겠지. 그치? 그 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고사리의 시대입니다. 고생대.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고생대에 발달했던 애들 여기다 써라. 어류, 양서류. 그 다음 고사리. 고사리 같은 애들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어류나 양서류. 고사리 같은 애들을 우리가 양치식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폭발적 해양생물이 증가했다라고 했어. 고생된 다양한 해양 무척생물과 어류, 양서류 이런 애들이 등장했는데 이 어류가 바로 갑주어라는 녀석이거든? 이 어류에다가 밑줄 쳐야 돼.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등뼈생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육상생물의 출현과 양식물의 번성이다라고 했어. 밑줄 쳐.
오존층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남세균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했을 텐데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지?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이게 바로 양서류가 됐을 거야. 누구라고? 양서류. 그럼 식물 같은 경우는 양서류 비슷한 애들, 육지에 살되 바닷속하고 비슷한 거, 물속하고 비슷한 지역을 좋아하는 양치식물이 크게 번성할 테고 이 양치식물이 바로 고사리입니다. 이때 이 고사리가 대량으로 매립돼서 석탄이 되는 거야.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있어.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이 출현한 거야. 니네 출현은 뭐지? 등장했다고. 그럼 등장해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양서류하고 양치식물은 다 뒤져버린 거고, 다는 아니고 거의 뒤져버린 거고, 여기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이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세대가 바뀐 거지. 여기는 현재 평균이 양서류하고 양치식물이야. 그 다음 어류 있고 물속에는. 맞아?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이 출현하고 얘네들이 번성을 하면 그때부터 세대가 바뀌어. 그게 중생대야. 알겠니? 그래서 출현하고 번성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출현입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파충류 같은 거 여기에 출현하고 파충류가 번성하지. 요 시기 때 중생대 때 포유류가 출현하고 포유류가 번성한 건 신생대야. 알겠니? 그렇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환경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온난한 기후인데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 있었습니다. 그치?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 판게아가 뭐냐? 일명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야. 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되면은요, 바다가 없어집니다. 여러 개의 대륙들이 모이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해안선이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시기 말기 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어. 이 대멸종이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폐렴기 대멸종, 대멸절 이렇게 불러. 얼만큼 대단하냐면 이런 종류야. 생물의 종류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종류의 전체 생물들이 있었다고 치자. 이 대멸종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한 5개, 3개? 3개, 4개, 5개밖에 없어. 그 다음 개수로 따지면 한 100만 종류 있었다고 칠게. 100만 종류? 나중에 남은 건 100개.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냥 거의 멸종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때 그 멸종당했던 애들이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생물들을 막 다시 진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진화할 때 얘네 DNA 속에는 이런 게 있겠지. 야씨,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다 뒤집겠다. 이러다 다 죽어. 그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야, 조금이라도 환경만 바뀌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적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현상 대멸종 때문에 그 다음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요거 뒤에 결론이야. 무진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고생대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필기, 세로로 필기해야 됩니다. 세로로 필기할 건 바로 뭐냐? 고생대 때 많이 번성했던 표주다석 써줄 겁니다. 고생대에는 삼엽충과 이 고생대의 삼엽충은요, 바닷속에 살고 있던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야. 큰 거는 72cm입니다. 72cm면 소원이 키 반 정도 되는 거죠. 그치? 설마 너 180이잖아. 그치? 그럼 필성류라는 게 있어. 필성류. 이 필성류는요, 그림밖에 없는데 필자가 뭐야? 필기. 석자는 돌석자. 돌에 이렇게 한문으로 쓴 거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생겼다 해서 필성류야. 그 다음 갑주어가 있었고요. 방추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추충을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푸줄리나. 방추충이라는 것은요, 방추를 닮은 벌레다 해서 방추야. 방추충. 근데 방추충이 뭐냐면요, 배틀 알아? 배틀? 옷감 짜는 거. 라운드 원. 파이트 할 때 배틀 말고. 옷감을 짤 때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를 껴야 돼. 얼기설기 이렇게. 그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싹 보낼 때 그 실을 이어서 전달하는 그걸 방추라고 불러요. 방추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됐니? 중3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방추사. 방추를 하면 실이다 해서 방추사.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고3은 필히 각방을 써야 되지. 고3 필 각방. 그치? 각방을 쓰면서 야동을 보는 거야. 미안해. 야구 동영상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굳이 써주면 완종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이 완종류에서 완종류가 완자가 무슨 완자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를 땅땅 칠 거야. 여기가 바로 뭐야? 어깨입니다. 이게 어깨 완자야. 너네 팔하고 어깨하고 구분할 때 여기는 팔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만지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근육이 발달돼 있고 막 어깨 깡패 같은 거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가 어깨고 여기부터는 팔이야. 알겠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주장 표시를 해주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완자, 어깨 완자야. 알겠어? 여기다 놓으면 팔짱이 되는 거고 여기다 끼면 완장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그게 두 개를 반대로 쓰면 환장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중생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도 쓸 게 있어요. 자, 중생대 제일 대표적인 애들부터 써볼게. 지우고. 자, 중생대는 파충류 시대예요. 파충류. 그 다음 두 번째 거시식물의 시대입니다. 중생대를 대표하는 애들이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야. 됐지? 그 다음 지각변동도 무지막지하게 활발했대요. 왜? 판게아가 드디어 분리-이동하기 시작했거든. 됐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해안선이 복구가 되는 거야. 해양 생태계가 완성이 다시 복구가 되니까 생물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지. 됐니? 자, 일단 제일 먼저 고생대 말에 출현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하였고, 그치? 그 다음 이제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이 암모나이트는 오징어 조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육지에서는 공룡, 거시식물 이런 애들이 있었고, 드디어 나왔네. 포유류하고 속식물이 출현하였대. 출현한 거는 어디야? 중생대. 번성한 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신생대죠. 알아두시고요. 중생대 환경입니다. 밑줄쳐. 온실기차가 증가하여 밑줄쳐.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유지. 그래서 가려 열고 써. 빙하기가 없어. 그러면 생각 잘해봐라. 야, 봐봐. 야, 아까 뭐라고 했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복원돼. 첫 번째. 자, 두 번째. 온난한 기후 때문에 빙하기가 없어. 두 번째. 야, 그럼 대멸종이 일어날 이유가 있냐 없냐? 없지. 근데 대멸종이 일어났어. 여기서 두 번 일어났어. 그럼 두 번 중에서 마지막 한 번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요 말기 때 일어나는 걸 백악기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백악기 대멸종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고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합니다. 뭐라고? 운석 충돌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주에서 외계인 군단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공룡 군단이 외계인하고 한판 붙은 거지. 그래서 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 다 죽었고 이 공룡이 다 뒤졌는지 안 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자기과 닮은 인간 유전자를 거기다 탁 심은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인간 유전자를 가진 이 외계인의 그 수화가 공룡 있나 없나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여기에 눌러붙어서 우리 같이 요모양요꼴이 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됐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자, 그럼 이제 중생대 표준화석 쓸 겁니다. 써라. 중생대 때는요. 공룡이 있고 암모나이트가 있고 그 다음 요새는 많이 빠졌는데 시조새도 있습니다. 시조새. 아, 이거 시조새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옛날 교과서에 빠진 적이 있었어. 종교단체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실제. 자,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가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공룡이 파충류야. 암모나이트는 요런 애들입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눈깔이고요. 이게 입입니다. 아, 입이 아니라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에 다리가 있는 애들이야. 몸은 요 안에 들어있어. 껍데기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오늘날 니들이 좋아하는 거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치? 이게 뭐야 이거? 니들 닮은 애들 뭐라고요? 오징이라고 하는 거. 오징. 오징이면 또 이제 이거 오징어 치고 있잖아. 이거. 그치? 니들이 좋아하는 거 진짜 이슬. 참진, 이슬로, 진로. 그치? 이슬 톡톡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됐니?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을 알려줄게요. 얘네들 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머리에 다리가 10개가 있잖아.
그치? 이런 우리가 뭐라고 해? 머리 두자에 다리 족자를 써서 두종류라고 합니다. 저 새끼 어딜 꼬라보고 있어? 저 이씨. 왜 자꾸 시계를 보는 거야 도대체? 어? 똥 맞았냐? 자, 그 다음 너 그렇게 하면 늦게 끝낼 거야.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야. 오늘 수업 마지막 아니야. 자,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생대 써보자. 신생대는 포유류와 속시식물의 시대죠. 아, 나 아까 하나 얘기 안 한 거 있다. 중생대 때 거치식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중에 제일 중에 은행나무야. 니네 하나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은행나무하고 차원이 틀려요. 지금 은행나무를 해봤자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중생대 때 거시식물들은 최소 크기가 60m 이상이야. 그러면 아파트 한 층이 보통 3m거든? 아파트 20층 높이야. 그럼 니네 이따가 집에 가다가 어이구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높이 있지? 그게 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무, 우와 씨. 여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으면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가고 있으면 그때 출현한, 그때 다니고 있는 누구? 공룡들이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꼬라보고 있겠지. 이러면서 깨 이러면서 맞잖아. 그치? 족밥이죠, 니들은.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졸라 무서울 거야. 자, 그 다음 신생대 계속 이어서 포유류가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출현한 애들, 그전 애들, 공룡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뒤졌어.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 되는 거지. 포유류들이 이제 번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드디어 출현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치? 유인원들이 나왔죠. 스자 유인원, 성은 유씨고의 이름이 인원이야. 난 유씨가 아니라 이씨지.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생물들이 출현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신생대 환경입니다.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는데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어. 그때 이 빙하기에서 빙하기는 4번 있고요. 간빙기는 3번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뭐냐라고 하면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알겠니? 지금은 간빙기가 아니야. 지금은 왜냐면 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가 간빙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빙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현재하고 비슷한 수륙 분포가 여기죠. 됐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생대의 표준화석 써주도록 할게요. 신생대는요, 화폐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폐석이라는 건 일명 돈돌이라는 녀석이에요. 돈돌. 돈처럼 생겼다. 포유류가 등장했고요. 매머드가 등장했어. 그래서 신생대는 화폐석, 포유류, 매머드. 아까 이거 얘기 안 해줬구나. 고3필 각방 완. 고3은 필이 각방을 쓰는 게 완방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중공 암시. 옛날 중국을 중공이라고 했어. 옛날 중공에서는 암시장이 발달했지. 그래서 중공 암시. 그 다음 니네 신화 알아? 아직도 나와. 아직도. 그치? 신화는 6명이야. 2명이 탈퇴하면 4명이 되겠지. 그래서 영어는 포맨.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음? 됐음? 자, 이제 넘기시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의 변화와 생물 변화라고 돼 있어. 자, 일단 고생대 말기 때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 판게아가 만들어졌지. 판게아는 하나의 큰 내륙입니다.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동유라, 대륙이 하나야. 바다는 몇 개? 그렇지, 하나죠. 대륙 하나면 바다 하나, 1대1. 이때 이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고생대 말기 때 1대1 하나의 대륙과 하나의 바다였다가 드디어 중생대 때 분리돼서 이동하기 시작한 다음 현재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신생대 때 5대양 6대주가 완성이 된 거야. 됐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때 요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게 바로 요때 만들어지는 게 로키 산맥과 그 다음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신생대 말기 때 완성된 게 알프스 히말라야. 됐지? 그래서 저기 북미하고 남미가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쪽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생물들이 해안선이 늘어나잖아. 해안선이 증가하니까 해양 생태계가 복원되지.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자, 일단 대멸종은 뭐냐? 대멸종은 생물들이 그냥 확 없어지는 거. 그걸 대멸종이라고 해. 됐니? 이때 이 대멸종은요. 대멸종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뒤졌다고 했지? 자, 여기 뒤진 거 있는데 가장 크게 뒤진 게 여기야. 요거. 됐니? 이게 바로 뭐예요? 고생대 말기 때 일어난 바로 폐릉기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판게어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 이유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5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2개는 꼭 알아둬라. 첫 번째 고생대 말기입니다. 이때는 판게어가 만들어졌고 하나 더 급격한 기후변화라고 했지? 이게 바로 뭐야? 빙하기입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야. 판게어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추워! 그래서 아작이 난 거지. 제일 많이 줄었지. 자, 그럼 이제 중생대인데요. 아까 얘기했지.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 그럼 빙하기가 없으면 얘는 생물들이 멸종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멸종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운석 충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닐까 추정. 됐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얘하고 얘는 특히 얘는 가장 확실하지 않아. 자, 이제 마지막 생물이 대멸종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 지구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좁힌 거 2가지 배웠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이렇게 대멸종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야. 3번 별표하세요. 대멸종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별표. 한번 생물들의 종류가 훅 감소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다음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좆되겠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생물의 종류를 무지막지하게 늘려버려. 그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멸종해 봤으니까 안 멸종하려고 생물 다양성을 늘리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다음번 또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음 옛날에 했던 실수 똑같이 할까? 다르게 할까? 다르게 하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겠지. 똑같아. 한번 망해봤으니까 그 다음 안 망하려고 생물들의 종류를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거야.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로 우리가 태어난 거지. 맞잖아. 대멸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멸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천우신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대멸종에 살아가는 생물은 멸종한 생물의 공간을 차지하여 번성하거나 생경 변화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류를 진화하였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생물의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이거지. 그래서 대멸종 때문에 생물이 증가하게 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망해봐야 그 다음 발전한다는 얘기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수업 끝났습니다. 자, 숙제는 뒤에 있는 거 문제 풀어놓은 거 알고 있지? 끝!